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자기소개를 좀 먼저 좀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E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조원이고요. E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단 마케터입니다. 언제 인사하는 게 가장 어색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어떤 거 조금 알아보려고 라이브를 했죠? 네,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토스 광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 마케팅 학교를 많이 보시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마 다뤄본 적이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신박한 거, 처음 보시는 거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려고 좀 들고 와봤고, 좀 저희가 어떤 광고 상품인지부터 해서 뭐 캠페인단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이슈 때문에 네. 좀 힘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바통 잘 받아서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요거 토스가 어떤 앱인지만 설명 한번 간략하게 네. 좋은 마케터님께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토스 하면은 굳이 이런 상품 속에서 없어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뭐 카카오페이가 좀 활성화되기 전이나 봤을 때도 뭐 돈 송금할 때나 이럴 때 편하게 이제 토스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적 가입자 수는 2,800만 명이나 돼요. 정말 무려. 아, 진짜 많죠. 그래서 뭐 보면은 근데 뭐 특정 연령층에 이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도 20대 90%, 30대 80%, 40대 70% 이렇게 해서 특히 20, 30, 40대 좀 고르게 좀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성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성, 여성 비율을 따져봤을 때 51%, 48% 각각 이렇게 가져갈 만큼 되게 거의 반반의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토스 어플에서 가장 조금 장점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게 토스가 아무래도 앱에서 송금을 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소비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비 데이터 그리고 앱 내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추적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 배너, 리스트 배너, 모먼트 배너 이렇게 네, 풀페이지 배너까지 4가지 오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4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지면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토스 앱 광고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배너 광고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혜택 탭에 들어가시면 가장 상단에 영상이나 이미지로 뜨는 배너 형태이고요. 그리고 과금 기준은 오늘 다룰 지면들 중에서 유일하게 CPM, 그러니까 노출당 과금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리스트 배너는 이제 저희 혜택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썸네일 배너 밑에 여기 있는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리스트 배너이고요. 과금은 클릭당 과금 방식인 CPC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요거 모먼트 배너는 이제 여기 기업이나 이런 스토어가 이렇게 뜨면 이렇게 클릭하면 1원씩 주는 요 부분이 모먼트 배너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송금을 하고 난 후나 아니면 여기 기업 스토어를 누르고 나서 뜨는 여기까지가 모먼트 배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PC 과금 방식인 거와 추가해서 그리고 되게 클릭률이 높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풀페이지 배너 요거는 똑같이 기업 스토어를 누르고 나서나 아니면 송금하고 나서 이제 위에 모먼트 배너와 다르게 아예 화면 전체를 다 채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주목도가 높은 지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조금 알아보았고요. 어떤 지면들이 있는지. 그래서 조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세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지 조금 효율이 좋을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조금 세팅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토스 이제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면 이제 캠페인, 세트, 소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흔히 네이버나 다른 뭐 구글 여러 광고를 세팅할 때처럼 캠페인, 그룹,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캠페인 목표에 들어가면 뭐 다른 뭐 메타나 뭐 다양한 캠페인 세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달률 높이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인데요. 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배너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10대 인지도 높이기 캠페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다른 캠페인들은 이제 미성년자는 타겟팅이 안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여기 10대만 따로 미성년자 타겟팅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캠페인 목표는 아무래도 뭐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캠페인명 그리고 캠페인을 언제까지 집행할 건지 기간을 설정해 주신 후에 캠페인 단에서 광고의 전체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쓰신다 하면 300만 원 쓰시면 되시고, 뭐 500만 원이다 하면 500만 원 쓰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 소진 방법, 요거에 대해서 조금 광고주분들께서 문의가 가장 많으신데, 이제 조금 빠른 소진을 해서 확 조금 예산을 소진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일반 소진으로 해도 토스 앱 자체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예산 소진율이 빠른 편이라서 굳이 빠른 소진은 클릭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영선님께서 이제 제가 분양업종인데 토스 광고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양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아무래도 뭐 아파트 단위일 때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에 대한 이 소비자 반응을 좀 데이터로 뽑아봤을 때 아무래도 30, 40대에서 50대까지가 좀 반응이 가장 많은 편이라서 20대보다는 아무래도 30, 40대, 50대까지가 아파트를 조금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이라서 만약에 요 토스 광고를 분양으로 진행하신다 하면은 되게 괜찮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좀 많이 권하고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세팅할 때는 이제 조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방문 유도하기 해서 가장 문의가 또 많으신 모먼트 배너를 세팅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모먼트 배너 세팅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을 입력할 때마다 우측에 예상 타겟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광고를 세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지만 뭐 같은 값으로 조금 세팅을 했을 때 토스에서 예상하는 타겟팅 규모가 조금 더 많이 잡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세트명 이제 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세트당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로 치면 그룹당 일 예산을 얼마로 설정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캠페인 총 예산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PC 입찰 금액,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클릭할 때마다 얼마가 과금이 되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요게 이제 또 조금 업종마다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뭔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뭐 CPC 단가가 한 250원에서 한 400원 언더로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만약에 CPC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썸네일 배너처럼 CPM이다 라고 하면 한 1,800원에서 2,500원대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광고주 분께서 특정 시간대에 좀 내 광고를 확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설정해 두셨던 입찰 금액을 2배로 해당 특정 시간대에만 설정을 하시면 그 시간대에 조금 더 노출수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상관없으니까. 약간 말일자라서 네. 다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기간 설정은 이제 캠페인 기간과 동일 그리고 기간 설정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이 해당 그룹만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시라면 그냥 캠페인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무난한 세팅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출 시간 설정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토스 광고에서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 앱 자체가 이용자가 되게 많기도 하고 하루에 방문하는 횟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매체에 비해서 되게 예산 소진이 빨리 드는 편이더라고요. 뭐 좀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상시 노출도 좋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광고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해담 대리님께서 진행을 해보셨을 때 네. 좀 이 시간대나 이 시간대는 너무 좀 그렇다라던가 이때는 너무 특히 뭔가 소진이 빠르다던가 제외해야 될 만한 그런 시간대가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 타겟팅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만약에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 일단 이 두 개의 시간대가 가장 조금 클릭률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있긴 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모먼트 배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이 출근 시간에 이제 클릭하면은 한 10원, 1원에서 10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용돈벌이 용도로 조금 사용이 되면서 네. 클릭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세팅하면 이제 출근 시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회사원들을 타겟팅 하신다라고 하면 오전 시간대 딱 오전 출근이랑 저녁에 퇴근 시간대 2개 타겟팅 하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타겟팅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 필사적으로 피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노출은 까만색이고 흰색은 미노출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 쭉 하면은 쉽게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 부분 참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커머스 업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점심시간대 한 번이랑 그리고 퇴근하고 너무 새벽까지는 가기 이전에 딱 한 5시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하면 네, 보통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송금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는 일에는 사실 조금 많이 없어서 네, 그럴 때는 진짜로 뭐 보험을 따로 알아보신다든지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접속하시는 분들이라서 광고보다는 해당 서비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시간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생성하기입니다. 다른 매체로 비유하자면 뭐 맞춤 타겟을 설정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맞춤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조건 추가하면 업종, 관심사, 소비 수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뭐 요거 2개는 그래도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토스만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소비 수준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뭐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이 업종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업종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업종이 아니라 업종 카테고리에 결제한 이력을 바탕으로 타겟팅 조건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내가 뭐 선생님들을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육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보다는 뭐 학부모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들어가서 뭐 온라인 교육이나 유아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이제 학부모들 상대로 좀 타겟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교육에 관련된 학부모들 타겟팅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에 결제 이력이 많은 타겟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레저 스포츠 들어가서 뭐 골프를 많이 치는 뭐 40대나 50대를 타겟팅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어떤 곳에서 카드를 긁었냐 송금을 했냐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관심사. 이 관심사도 토스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관심사를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가 이제 금융 앱이다 보니까 해당 관심사 카테고리는 조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보수적인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토스에서 뭐 보험이나 뭐 통신 뭐 이런 것도 다 뭐 열람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타겟팅이 특히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보험이나 뭐 쇼핑이랑 결제는 뭐 이런 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포괄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은행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 디테일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토스의 소비 수준, 네, 특색이라고 말씀드렸던 소비 수준입니다. 보면 이게 상위 몇 퍼, 하위 몇 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타겟팅을 하실 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10%라고 하면은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소득과 별개로 소비를 정말 많이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맞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로 치면 좀 유사 타겟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추가로 잠재 고객을 뭐 발굴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한 번씩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위 50%라고 해서 광고에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타겟팅 될 거다 이런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쵸. 네,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보시고 소비를 적게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쵸. 네, 이 부분은 조금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맞춤 타겟 이제 설정을 하실 때 사실 대리님께서는 되게 이 그러니까 이 토스 자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집행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하실 때 그럼 다른 매체랑 좀 비슷하게 이것도 시나리오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그쵸? 보통 정해져 있는 타겟이라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매체에서 타겟팅 했을 때보다 특히 뭐 금융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보험 이런 쪽은 토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토스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개 A/B 테스트를 해보고 다른 매체도 조금 적용시켜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이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학부정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부사가 되게 귀여우시네요. 그러면 조금 이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반응 타겟이라고 하면 기존의 토스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보셨다 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누르면 이전에 집행했던 광고 이력이 떠서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전에 어떤 지면에 광고를 게재했는지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타겟팅을 다시 똑같이 타겟팅을 한 번 더 할 거냐라는 질문 안내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내 광고를 봤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리타겟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기존 광고 타겟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모먼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카카오 맞아요. 모먼트도 이제 광고 반응 타겟이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조금 토스 광고는 그래서 여러 번 이용할수록 점점 더 좀 고도화된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이보다는 시즌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꼭 거쳐주면 좋은 매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데모그래피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인구 통계에 관련된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연령대도 특정 연령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쭈루룩 뜹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는 타겟팅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좋은 캠페인, 뭐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은 이제 10대 전용 캠페인으로 가셔서 타겟팅을 하시면 요 데모그래피 단에 연령 타겟팅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미성년자로 타겟팅이 고정이 되는 거라서
네, 따로 캠페인을 생성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별이랑 특정 지역, 뭐 디바이스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랑 iOS, 그 아이폰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보통 다른 광고를 진행할 때 보면 여성이랑 남성은 굳이 토스에서는 나누지 않아도 조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뷰티 업종 같은 것도 보통 여성분들을 타겟팅을 많이 걸고 진행을 하시는데 토스는 이제 워낙 아예 이용자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 선물을 한다라는 그런 수요도 되게 잡기가 좋아서 저는 토스 같은 경우는 굳이 성별 타겟팅을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뭔가 좀 새로운 잠재 고객 발굴이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겟명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이응 3개로 D 3개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 및 선택 완료를 하면 나중에 광고를 진행하실 때 여기에 DDD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추후에도 토스 앱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타겟명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약간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약간 궁금해하실 것,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없으시니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지금 거의 대신 질문해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막 아까 그러면은 굳이 이제 세분화하게 타겟팅을 뭐 안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네. 남성 여성도 굳이 안 나누고 그럼 연령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판매하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모먼트 배너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이 클릭률이 완전히 높다 보니까 뭐 사실 이 광고 지면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연령 타겟팅도 일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썸네일 배너를 진행하실 때는 사실 연령 타겟팅은 무조건 거는 게 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무차별적으로 좀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업체를 뭐 이제 홍보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지역도 되게 상세하게 국까지 나눌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막 애초에 소재 자체가 만약 연령대 타겟 소재라던가 네. 뭐 일단 무슨 10대라던가 네. 뭐 경기도 뭐 이런 느낌으로 경기도 거주 뭐 아니면 서울 거주라는 식으로 네. 뭔가 지역을 타겟할 만한 그런 소재라고 하면은 좀 분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예를 들면 특히 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거 할 때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소재를 조금 세팅을 하시는 편이고요. 아니면 뭐 어디 사는 뭐 몇 살부터 몇 살, 네, 환급 받아라 이런 거, 환급 서비스도 이런 거 진짜 많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요거 지역에 따라서 소재를 다르게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주목도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런 마케팅적인 또 다른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거는 뭐 이제 그냥 흔히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뭐 소구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소재들은 이거 내 얘긴가 싶은 맞아요. 소재 이걸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저희가 했던 게 그 3.3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렇고 뭐 어디 거주하는 뭐 10대, 20대 뭐 누구누구 뭐 환급 이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면 나?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눌러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소재로 좀 활용하실 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원 마케터 분께서 진짜 너무 딱 그 광고주분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바쁘실 때인 것 같아가지고 네. 나중에라도 이 라이브를 다시 돌려보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위에 연락처도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소재 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소재 이름 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 우측에 입력할 때마다 다 반영이 되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소재에 대한 카테고리도 정해서 조금 더 핏한 소재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재 이름을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뭐
뭐 화장품 판매라고 할까요? 판매 화장품 할인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세팅하신 거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맞아요. 네, 화장품 할인 링크 뷰티 미용이라고 딱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하고 여기 브랜드명은 조금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팝업 스토어 버튼에 노출되는 브랜드명이라서 만약에 뭐 내가 A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B라고 떠버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지 부조화가 조금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토스니까 그냥 토스라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스 팝업 스토어라고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블라인드 로고 죄송합니다. 브랜드 로고도 여기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스토어 위에 아기자기하게 이제 기업 로고까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릭을 유도하는 기능인과 동시에 조금 브랜드를 인지시키는데 조금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클릭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지면이다 보니까 뭐 요 부분도 사실 되게 좀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 같은 것도 조금 요 원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사이즈도 잘 조절을 하셔서 가끔 보면 이제 조금 잘려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이미지라고 하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네모나게 뜨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또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조금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주목도가 꽤나 높은 지면이다 보니까 되게 소구점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스토어를 누르고 나서 팍 하고 이제 화면에 뜨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색 조합부터 해서 뭐 소구점, 문구 이런 것도 되게 좀 파격적으로 가져가면 되게 효과가 좋았던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라고 하면 여기 사진 밑에 뜨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까 뷰티, 네, 뷰티 뭐 비밀 할인 링크 맞아요. 네, 지금 뭐 구매하면 파격적으로 90% 세일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뭐 링크 누르면 뭐 90% 맞아. 맞습니다. 한 횡당 최대 14자까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느낌표를 치고 싶었는데 잘렸습니다. 네, 14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보조 문구는 네이버로 치면 좀 확장 소재나 아니면 뭐 추가 설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지금 링크 접속자에 한해 뭐 추가 할인 18자죠. 네, 할인.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후킹이 될 수 있게 네, 부가적인 요소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명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예시로 뷰티니까 비밀 링크. 네, 비밀 링크 맞아요. 네 하고 뭐 확인하기 아니면 뭐 구경하기 하면 여기 뒤에 이렇게 바뀌고요. 뭐 보러 가기, 알아보기 네. 요거는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버튼명도 되게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간과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요거에 따라서도 실제로 2차적인 클릭이 더 가냐 마냐가 좀 많이 나뉘다 보니까 네, 요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조금 토스를 이용할 때 보면 여기 이 버튼명에 조금 신박한 게 들어가 있으면 또 궁금해서 클릭을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광고 문구를 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이제 토스가 금융 앱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양 업종이나 보험, 뭐 병원 아니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의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심의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지의 하단에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심의필 관련해서 소재도 검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URL은 당연히 여기 지금 저희가 잡았던 소구점이랑 연관 있는 스토어 링크나 아니면 뭐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비밀 링크 같은 걸 걸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모먼트 배너를 예시로 해서 세팅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혹시 뭔가 이게 지금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질문이 막 추가적으로 안 올려주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게 좀 궁금하실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해단 대리님께서 진짜로 토스 광고를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전사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 광고 쪽을 좀 유독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금융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등등 뭐 토스랑 가장 좀 핏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지금 이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뭐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단에다가 그냥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대리님께서 직접 답해 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랑 비교했을 때 토스 광고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일단은 사실 기본부터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SA이고 저희가 검색을 해야만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토스는 DA인 거죠. 저희가 말 그대로 맞습니다. 찾아가는 광고인 거잖아요. 타겟팅을 해서 뭐 연령대를 타겟팅을 하던, 지역을 타겟팅을 하던, 아니면 아까 그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소비 수준, 소비 수준이나 뭐 관심사나 뭐 많이 결제했던 것들,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타겟팅이 들어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네이버 검색 광고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모바일 앱 광고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조금 마케팅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시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딱 시점이 있으신데 맞아요. 보통 다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집행 금액이 뭐 500만 원 아니면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앱들이 많은데 맞아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타 매체들에 비해서 최소 집행 금액이 되게 낮은 편이라서 조금 나도 앱 광고 앱에 한번 내 브랜드 홍보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조금 진입 장벽이 낮게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낮게 집행 안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광고주분들 보시면은. 그렇긴 하죠. 보통 제가 진행하셨을 때도 보통 최소 그래도 1000에서 2000을 가져가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원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도달되는 게 유리해서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맛은 봐볼 수 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소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제 주변에 좀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소액을 집행을 하시고 이거 집행을 해봤는데 뭐 별로 뭐 딱히 유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뭣도 없는 것 같고 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아무래도 이게 배너 광고다 보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금액만큼 일단 노출이 되고 맞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출 자체에 좀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입에도 제한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량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 있다시피 가는 거라서 정말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쵸. 특정 뭐 1시간만 딱 타겟팅해서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확 됐다가 그냥 어느 순간 꺼져 있는 거죠, 광고. 네. 가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새로 고침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왜 노출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이제 예산이 끝났거나 아니면 타겟팅이 포함되시지 않으시거나 두 가지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하나 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잠재 고객 모으기 이것도 이제 토스에서 새로 나온 광고 지면인데 뭐 이벤트나 설문에 참여를 해서 정보 입력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DB 업종 조금 전문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되게 좀 많은 광고주 분들이 지금 집행을 하실지 말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잠재 고객 모으기도 되게 좀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한 분 이제 진행하시는 걸 사례를 조금 보면 사실 시간대 타겟팅만 좀 정확하게 들어가면 DB 수가 좀 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DB 질에 있어서는 조금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DB 수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같은데. 아무래도 뭐 양식 설문 양식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질은 꽤 좋지 않을까 네. 판단되긴 하는데. 다른 매너 광고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음. 아무래도 조금 네. 업종 바이 업종라서 네. 그런 거는 하지만 저희와 함께라면 DB7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메타 광고랑 딱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보통 메타 광고를 진행해 보셨던 광고주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한 메커니즘이긴 하고요. 네. 다만 단순히 이제 플랫폼의 좀 차이가 저는 좀 클 것 같기는 해요. 네. 메타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성향 자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조금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썸네일 배너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세팅 값이 썸네일 배너로 했을 때도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볼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M 단위 게재 지면이라서 CPM 별로 이렇게 천에 노출당 얼마 부과될 건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아까 금융업을 조금 예시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른 업종들도 웬만하면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노출량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2,000원대 초반은 조금 힘 주고 싶은 시간대에는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밑에는 썸네일 배너도 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소재 세팅.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갈 거냐 동영상으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광고 이미지 영역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만 쓸 건지 아니면 여기 계정 화면 전체를 통 이미지로 쓸 건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소재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네. 전체 화면에 이제 동영상이 노출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스pen딩이 조금 더 높았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동영상은 한번 이제 딱 눈에 들어오면 시청 시간도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이 가는 부분이라서 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품 강조 타입 우측에 광고 이미지 영역만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미지 타입 통 이미지를 사용하실 것인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문구나 뭐 이런 것도 아까 저희가 설정했었던 것처럼 여기 위에가 거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서브 문구의 보조 설명에서 아까는 서브 문구가 18글자 이하였지만 썸네일 배너 같은 경우에는 16글자 이하입니다. 대신에 제목이 이제 28글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광고 문구 이 폰트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에 뭔가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또 조금 반려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퍼센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네. 디자인 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화이트로 가시던지 아니면 완전히 블랙으로 가시던지 이렇게 이미지 소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막 이런 잡다한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네, 이쪽 좌측 하단은 확실하게 조금 비워두시는 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필 문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앱은 심의필이 필요한 업종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해당 심의필 문구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브랜드명도 뭐 아까랑 똑같이 정확한 브랜드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토스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토스 배너 광고에 있어서 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토스 배너도 사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저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시간 단위로도 성과 지표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맞아요. 그거에 맞는 수정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매체라서 네, 언제든지 네. 편하게 저희와 상담해 주시면 이렇게 네, 잔뜩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고요. 컨설팅 4팀 최담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